오늘은 갑자기 모래시계에 나 떨고 있니? 라는 그 최민수의 버전이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야3당의 간첩 리더십이 탄핵 기각 가능성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하라고 아예 대놓고 박지원 이 간첩,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은 대놓고 TV조선에 나가서 전원책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는 작년 12월 17일 날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하겠다, 촛불 반란하겠다 라고 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이제 촛불 반란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박원순이는 니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촛불 반란을 준비해라, 이러한 지령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17명의 간첩단이 조선일보를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트럼프 방위비 분담 방아쇠 당겼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 더 내야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압박했다. 나토 계기로 한국 분담금도 조만간 공론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죠. 북핵은 임박한 위협이다. 이제 언제 쏠지 모른다. 한미 양국이 공동 접근해야 한다. 미 국무 윤병세 장관과 첫 통화를 했고 조만간 외교회담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그래서 특히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자, 미일 공동 개발한 바다이 사드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시험 성공했답니다. SM-2 미사일이죠. SM-3 2A 미사일, SM-3 2A 미사일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나토부터 걸고 넘어진 트럼프, 동맹은 지킬 테니 돈은 더 내라. 이게 이제 네. 트럼프 독트린이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 꺼내든 미국, 미군 군비 확장 노리는 트럼프, 동맹국 부담 늘려 재원 마련할 계획이다. 나토 국방비 목표는 GDP 대비 2%다. 미국이 3.61%로 가장 높다. 3.61%. 영국이 2.21%다. 프랑스는 1.78%다. 독일은 1.19%다. 유럽 경기 침체 증액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유럽 주둔하는 미군 8만 7천 명으로 증가하겠다. 지금 현재 8만 1,0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명을 더 증파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독트린입니다. 그 대신 돈은 더 내라. 미국은 올해 1월 동유럽과 발트 3국에 4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 탱크 87대와 장갑차 114대 등으로 무장한 미 기갑 여단은 폴란드에 본부를 두고 1개 대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 다른 대대는 독일에 배치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도 보병대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는 3월 1,750명이 추가 파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유럽 주둔군은 8만 7천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서 유럽에 6천 명 정도가 증파돼서 8만 7천 명이 주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국방비 비율은 GDP 대비 2.4%다.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는 높다. 정부 주한미군 분담금 대책 고심하고 있다. 주둔 비용 절반인 9,441억을 부담하고 있다. 미 무기 최대 수입국 논리로 대응한다. 이런 방침으로 하죠. 자, 이거 참고로 보면 독일에 3만 8천 명, 육군 2만 3천, 공군 1만 3천 명이 독일의 미군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1만 1,000명, 영국에 9천 명, 스페인에 2천 명, 동유럽 발트해 연안에 6천 명, 노르웨이는 검토 중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총 8만 7천 명이 주둔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현재는 8만 1,000명 중입니다. 미 국방위어 외교수장도 힘을 통한 북핵 해결 못 박았다. 윤병세 틸러슨 25분간 첫 통화를 했다. 사드 배치 계획대로 하자고 합의했다. 이달 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자,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 북한의 도발 전망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북핵 문제를 임박한 위협이라고 불렀다. 자, 북보란 듯이 미일 바다의 사드 요격 장면을 공개했다. SM-3-2A를 공개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 500km 상공에서 격추하나 그렇죠. 정확한 킬로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드가 얼마죠? 150km. 이 근방에서 요격하고 SM-3-2A는 500km 근방에서 요격하고. 자, 황교안이 김정일 생일 있는 이번 달 북도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김정은 집권 후 2월에 많이 쏜다. 황교안 총리님 잘 보고 계십니다. 자, 손학규 국민의당 통합 스몰 텐트로 척발된 제3지대. 그래서 손학규가 박지원의 품에 대한민국의 악인 중의 악인 박지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원래 안긴다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이 넘으니까 몇 년 전부터 얘기했죠. 네. 이 양반이 강진에서 저녁이 있는 삶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계 복귀한다. 정계 은퇴하겠다고 한 걸 뒤집겠다라고 할 때부터 뒤집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박지원 품으로 갈 것이다. 다 종북 간첩단이니까 그렇게 해서 박지원 품에 안긴 손학규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빅텐트의 전 단계입니다. 빅텐트는 뭡니까? 문재인 당과 이 박지원 당이 합치는 거죠.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두 여적 간첩, 박지원과 문재인이가 북한이 이제 판세를 보니까 이걸 둘이 갈라놔서는 안 되겠다. 하나로 합쳐라.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우리 합치자 하고 할 겁니다. 지금은 박지원이가 너스레를 떨고 있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정치는 거짓말을 먹고 삽니다. 이걸 곤모술수를 먹고 산다고 했는데 곤모술수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고향 부산 간 안철수 단디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모든 정당이 헌재 판결 승복 약속하자. 주호영 바른정당 틀린 정당 원내대표 연설. 여야 안보정책 공동의 제안도. 그래서 허공했던 메아리죠. 이제 탄핵기가 가면은 뭘 하겠다고요? 혁명하겠다. 그러면 오늘 박지원이는 전원책과 함께 TV 조선에 나가갖고 이제 헌재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하라 하고 대놓고 북한의 지령을 이제 그러니까요. 읊어대는 겁니다. 지령이니까 읊어댈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그걸 읊어대라. 그리고 300억도 좋고 1000억도 좋으니까 갖다 집어다 주고 탄핵이 기각되도록 해라. 이제 이 지령이 움직일 겁니다. 헌법재판관님, 돈 1절 한 푼 받으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당신들은 패가망신입니다. 절대 돈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그럼.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돈. 그게 말도 안 돼요. 머니. No. 진실을 향해 가십시오. 자, 이거는 한번 보도할게요. 구제역 최대 80% 보상, 방역 불감증 불러.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구제역이 들어와서 이걸 파묻어도 100원 받을 걸 8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을 기피하는 거예요. 운에 맡기고. 그 대신 나라 굳고 우리 세금, 쇠가 빠지게 벌어서 세금 낸 것이 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 가축 키우는 데 든 비용만 보상. 키우는 데 든 비용만. 그죠? 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정부 농민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쓴다. 이런데 우리는 80%를 다 보상해 주니까 이게 뭐 쾌사라 세라가 돼 있어 갖고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GM 노조 최고 7,500만 원 받고 채용 장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노조와 회사가 짜고 5년간 123명을 부정 채용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동안에 했어요. 그럼요. 모두들. 검찰이 31명을 기소를 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노조 간부가 지원자의 뒷돈 받고 채용 명단 회사 임원에 전달하면 실무자가 성적 조작해서 합격을 시켰다. 야. 전 노조 간부 집에 현금 4억 원 납품업체 뒷돈까지 챙겼다. 그래서 민노총의 1,700명 간첩과 한노총의 1,500명 간첩 이놈들이 지금 다 이 뒷돈 장사를 하는 겁니다. 금수저 갖다 놓고 지들 자식들에게 이 금수저 대물림을 하면서
이거를 계엄령 아니면 잡을 수가 있겠어요? 계엄령으로 이제는 다 때려잡고 이제 재산 몰수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으로 들어간 놈들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검 박 대통령 9.1 조사 이게 물 건너갔다고 오늘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조사하면 안 됩니다. 내란과 외환죄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회와 특검이 짜고 가는 대한민국 반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특검의 반란이며 국회의 반란이며 검찰의 반란입니다. 이걸 말하여 12구 국회 반란, 12구 특검 반란, 12구 이제 12월 9일 날 국회 234명이 찬성해서 헌재에 넘어왔잖아요. 네. 이게 반란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자, 전교조 다녀가자 울산 지역 중학교 국정역사 교과서 포기. 이거 계엄령 아니면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네? 꼭 계엄령을 울산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네. 이제 특히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국정교과서를 쓰겠다. 왜? 우리 아이들을 좌편향 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채택했는데 전교조가 다녀가자 울산 지역 중학교 국정역사 교과서를 포기했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울산 지부 응모 무력화시킬 것. 시민단체도 함께 찾아가 압력. 교육부가 신학기부터 국정역사 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학교 신청을 긍정 검토한 울산의 한 공립중에 전교조 간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찾아가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연구학교 응모에 긍정적이던 이 학교는 결국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 울산 삼남중은 지난달 16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응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수가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었다. 이 나라는 간첩공화국입니다. 교육계는 전교조 2만 5천 명이 잡고 있고 그 외에 5천 명이 더해져서 3만 명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재정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계 간첩 중에는 제일 웃대가리입니다. 조희연 간첩과 함께 이놈들이 17명의 교육감 중에 15명을 종북 간첩단 교육감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놈들을 행동대원으로 전교조를 이렇게 시켜서 울산중학교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비상사태입니다. 권영애 장관님, 이게 지금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실 겁니까?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상사태가 뭔지 알고나 있는 건지. 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판 기념 강연회. 이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씨. 김평우 씨는 지난 12월 9일의 난을 검찰의 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국회의 난이고 특검의 난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12월 9일 날은 국회의원 234명이 이 개들이 이제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이걸 한 거죠. 참. 그래서 탄핵을 탄핵한다 출판 기념 강연에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자, 사설입니다. 끝장 TV 토론과 무제한 검증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제 이 후보 토론회 지방의원협의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 문재인 전 대표가 불참키로 했다.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입니다.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 문 전 대표가 개인 정책 발표회는 계속 하면서도 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의 정책 발표를 익기대회, 학예 발표회라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암기하는 실력이 지도자 자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말소리가 좀 작다고 그러니까 또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말소리가 왜 작다고 그러죠? 자,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계엄만이 답입니다. 이거 아직도 모른다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자, 11일 토요일 2월 11일이죠. 200만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꺼져가는 촛불이 100배, 태극기 완벽한 승리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모입니다. 단위기구에서 주간 주최를 합니다. 오늘 방통위에서도 뭐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는지 여기에 막 올라오네요. 자,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오로지 무엇이죠? 계엄령밖에 계엄령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 기적같이 굴러갑니다. 3야당이 하는 짓을 보고 계시죠. 네. 헌법을 유린하는 법률을 만드는 걸 보고 계시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종북 간첩단 야당에 붙어갖고 이제 그쪽을 편들고 있는 걸 보시죠. 그 다음에 특검 박영수가 야당의 간첩 문재인과 박지원에 의해서 지명돼서 이제 대통령을 신문하겠다. 대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신문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이 개짓을 하는 대한민국의 특검입니다. 박영수는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닙니다. 여적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 의해서 저 간첩 야당 지도자들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뿐입니다. 계엄령은 투트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고 장군들을 설득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게끔 가는 것은 고난대행과 대통령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분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200만이 모였을 때 계엄령을 선포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통령과 고난대행께서 이제 자유롭게 이 계엄령을 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권영애 씨와 정광택, 정광용 씨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고쳐 잡으시고 계엄령 선포하라고 외치는 것은 국민의 자유 영역이구나. 하고 안 하고는 저 두 분의 몫이로구나. 이렇게 투트랙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손가 선생이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제 계엄령을 헌법 77조에 막 돌린다 하대요. 4항과 5항에 나와 있는 것을 이 양반이 실수로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고의로 이제 계엄령을 못하게 하려고 선동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냐에 따라서 제가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문제는 4항과 5항이 77조 4항과 5항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게 4항입니다. 5항은 이것을 받은 국회는 의결을 해서 2분의 1이 이걸 반대하면은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령을 철회해야 된다. 이게 4항과 5항입니다. 자, 그러면 4항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통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사전 승인입니까? 일단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통보하는 겁니까? 사전에 다 때려잡고 사후에 통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말귀를 잘 못 알아듣시는지 아니, 자, 그분들은.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이제 이것이 국회로 넘어가면 국회의원들이 집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의결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 탄핵은 계엄령은 무효가 된다. 이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저는 거짓 선동인지 몰라서 그랬는지 제대로 통고라고 하는 단어를 몰라서 그랬는지 이거는 저는 알 길 없지만 그것도 모를 사람은 아니기에 이게 계엄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동에 이 손가 손상대가 나서지 않았나 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다면 솔직하게 몰랐다라고 방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ASAP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2월 4일 날 이제 탄핵 이걸 계엄령뿐이다 이걸 달고 다니는 사람을 못하게 방송으로 이거 한 사람은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뒤로 가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항의했더니만 내려달라고 했지 없애라고 하지 않았다. 뒤로 물러라고. 말장난하지 말고 그거는 니한테 그런 권한이 없다. 아니 우리 없는 사이에 권영의 그 장관님 공동대표가 또 전부 다 벗으라고 그러고 내리라고 그랬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거 선포하기 전에.
그분은 왜 그러죠? 그건 못 들었죠, 우리는. 자유를 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탄기국에게 어떤 헌법적인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것을 당신에게 어떻게 누가 그 권한을 줬습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이 텔러 부대도 왜 갑자기 생겨가지고 왜 찢어요? 본영에 당신의 명령을 받으러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을 구하고 맞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하자고 나간 사람이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계엄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인데, 이 자유를 당신이 어떻게 이걸 달지 마라, 이걸 말하지 말라, 이걸 뒤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자리 권영애 하나도 씨, 못 껴요. 당신이 안기 부장을 하고 국방장관을 하면서 땅굴을 덮었던 장 버리는 것을 내가 아는데, 계엄령 선포까지도 국민의 권리를 당신이 제한하는 것은 당신은 파쇼요. 안 되죠. 당신은 정부 간첩단의 안 됩니다. 일원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 스스로 밝히는 것이니까, 정광택, 정광용 이 세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계엄령에 대해서는 그건 국민의 자유입니다. 그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 줄줄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관하니까 계엄령 말하는 사람을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달고 다니는 것은 우리가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바른 말을 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손가 선생을 내세워서 헌법 77조 4항과 5항을 통과한다고 돼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변조해서 방송을 하는 그 짓도 이제는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왜냐면 한글에 보면은요, 승인과 통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한글 사전 다 뒤져보십시오, 여러분. 인터넷 그것도 통보. 오늘 손상대 씨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 변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럴 수는 없는 알아요. 겁니다. 승인하고 통보는. 손상대 씨, 가능한 한 빨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77조 4항과 5항 통고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승인으로 이걸 잘못 읽었다. 내가 미스했다.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한번 보고 우리가 또 나중에 이야기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방통위에 지난번에 그 텐트 칠 때 우리가 갔을 때요. 방통위 하러 갈 때 그 안에서 그 대사무 회장님 거기 입원실에 있었던 웬 그림 그린다는 여자도 그 안에 있었고, 송호영도 그 안에 있었고, 또 무슨 대표라는 사람이 그 안에 다 있는데요. 야, 그거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지금 방통위에서 지금 간첩단의 행동 요원들이 이제 우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일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아주 샅샅이 빨리 그런 찾아봐야 상황이 돼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은 바로 계엄 선포입니다. 대통령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계엄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장군님, 트레이드 마크. 계엄령을 선포하라.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늦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월남골 나기 전에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포하라. 우물쭈물하지 말고 선포하라. 네, 내일 또 우리가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모레죠. 네. 모레 계엄령 선포 촉구 범국민 대회를 국방부 앞에서 합니다. 우리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제 성조기 들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오셔서 외쳐주시고 한미 동맹 가운데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자유민주주의 반공과 방첩을 마음껏 외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종북 좌파의 나라가 된다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결코 종북 좌파 빨갱이 그런 간첩들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장군님께서 또 우리 후원자들의 또 후원금으로 준비한 성조기 그다음에 태극기 휘날리로 언제 어디로 오는지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뒤에 있습니다. 자, 2개를 가지고 가서 뒤쪽에서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2월 10일 금요일 14시부터 본대회가 열립니다. 크리스찬들은 13시부터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이 나오셔서 이제 하나님께도 구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단합하는 모습을 대통령님 탄핵은 안 됩니다 라고 외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주시면 마이크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국민, 바로 범국민
우리 대회를 시작합니다. 언제 하느냐고요?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2월 10일 내일 모레 어디에서요? 용산 전쟁기념관입니다. 삼각지역에서 내리시면 돼요. 지하철 4호선이나 6호선 12번 출구에 오면요. 지난번과는 더 다른 무대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분의 사전에 이야기된 분입니다. 갑자기 이야기된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는 막 갑자기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 초대에는 누구나 다 초대라는 그 의미는요. 누구나 다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대통령님, 우리 조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가 종북 간첩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애국자들, 진정한 애국자들, 돈, 머니 외치지 않는 순수한 그런 민심들, 그 민심들은 오십시오.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 브리핑은 또 개성국 TV가 이제 곧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잘못된 TV와 잘못된 언론들을 열심히 또 보도하며 정정하는 그런 방송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4월이 아니죠. 지하철 4호선, 6호선 12번 출구 삼각지역입니다. 2017년 내일 모레 2월 10일이에요. 2월 10일에 꼭 찾아뵙겠습니다. 대통령님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셔서 종북 빨갱이 나라 안 된다고 성조기도 흔들어야 됩니다. 성조기도 흔들고요. 또 대한민국의 태극기도 흔들고요. 한성주 장군님 특별히 특수 제작된 애국자 그 태극기 제작 협회 사장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힘써주신 그 23개국 나라 그 나라의 태극기도 다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2월 10일 또 역시 저는 사명, 나의 조국을 지키는 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로 지키는 그 사명 감당하는 부족하지만 오카리나 연주를 또 합니다. 또 한성주 장군님, 또 윤용 교수님, 기타 등등등등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 한성주 시사브리핑 개성국TV의 윤에스더 PD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모레 2월 10일 금요일 많이 전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등으로 무장한 미 기갑 여단은 폴란드에 본부를 두고 1개 대대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에 다른 대대는 독일에 배치했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도 보병 대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오는 3월 1750명이 추가 파병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유럽 주둔군은 8만 7천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서 유럽에 6천 명 정도가 증파돼서 8만 7천 명이 주둔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국방비 비율은 GDP 대비 2.4%다.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는 높다. 정부 주한미군 분담금 대책 고심하고 있다. 주둔 비용 절반인 9,441억을 부담하고 있다. 미 무기 최대 수입국 논리로 대응한다. 이런 방침도 하죠. 자, 이거 참고로 보면 독일에 3만 8천 명, 육군 2만 3천, 공군 1만 3천 명이 독일의 미군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1만 1,000명, 영국에 9천 명, 스페인에 2천 명, 동유럽 발트해 연안에 6천 명, 노르웨이는 검토 중이고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만 5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총 8만 7천 명이 주둔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현재는 8만 1,000명 중입니다. 미 국방위어 외교수장도 힘을 통한 북핵 해결 못 박았다. 윤병세 틸러슨 25분간 첫 통화를 했다. 사드 배치 계획대로 하자고 합의했다. 이달 중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 자,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 윤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핵 위협의 심각성, 북한의 도발 전망에 대한 한국 측의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북핵 문제를 임박한 위협이라고 불렀다. 자, 북보란듯이 미일 바다의 사드 요격 장면을 공개했다. SM-3 2A를 공개했다는 거죠.
이것이 한 500km 상공에서 격추하나 그렇죠. 정확한 킬로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드가 얼마죠? 150km. 이 근방에서 요격하고 SM-3-2A는 500km 근방에서 요격하고. 자, 황교안이 김정일 생일 있는 이번 달 북도발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김정은 집권 후 2월에 많이 쏜다. 황교안 총리님 잘 보고 계십니다. 자, 손학규 국민의당 통합 스몰 텐트로 척발된 제3지대. 그래서 손학규가 박지원의 품에 대한민국의 악인 중의 악인 박지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원래 안긴다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몇 개월이 넘으니까 몇 년 전부터 얘기했죠. 네. 이 양반이 강진에서 저녁이 있는 삶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계 복귀한다. 정계 은퇴하겠다고 한 걸 뒤집겠다라고 할 때부터 뒤집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박지원 품으로 갈 것이다. 다 종북 간첩단이니까 그렇게 해서 박지원 품에 안긴 손학규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빅텐트의 전 단계입니다. 빅텐트는 뭡니까? 문재인 당과 이 박지원 당이 합치는 거죠.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이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두 여적 간첩, 박지원과 문재인이가 북한이 이제 판세를 보니까 이걸 둘이 몰수하고 그다음에 이 부정으로 들어간 놈들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특검 박 대통령 9.1 조사 이게 물 건너갔다고 오늘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조사하면 안 됩니다. 내란과 외환죄 헌법 84조에 의거해서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과 국회와 특검이 짜고 가는 대한민국 반란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특검의 반란이며 국회의 반란이며 검찰의 반란입니다. 이걸 말하여 12구 국회 반란, 12구 특검 반란, 12구 이제 12월 9일 날 국회 234명이 찬성해서 헌재에 넘어왔잖아요. 네. 이게 반란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자, 전교조 다녀가자 울산 지역 중학교 국정역사 교과서 포기. 이거 계엄령 아니면 잡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네? 꼭 계엄령을 울산 해야 됩니다. 지역에서 네. 이제 특히 사립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국정교과서를 쓰겠다. 왜? 우리 아이들을 좌편향 교과서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채택했는데 전교조가 다녀가자 울산 지역 중학교 국정역사 교과서를 포기했다는. 한번 읽어볼까요? 울산 지부 응모 무력화시킬 것. 시민단체도 함께 찾아가 압력. 교육부가 신학기부터 국정역사 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를 공모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학교 신청을 긍정 검토한 울산의 한 공립중에 전교조 간부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찾아가 역사교과서에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연구학교 응모에 긍정적이었던 이 학교는 결국 신청을 포기하기로 했다. 울산 삼남중은 지난달 16일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응모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상당수가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었다. 이 나라는 간첩공화국입니다. 교육계는 전교조 2만 5천 명이 잡고 있고 그 외에 5천 명이 더해져서 3만 명이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재정이라고 하는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계 간첩 중에는 제일 웃대가리입니다. 조희연 간첩과 함께 이놈들이 17명의 교육감 중에 15명을 종북 간첩단 교육감이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교과서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놈들을 행동대원으로 전교조를 이렇게 시켜서 울산중학교 국정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포기하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지금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비상사태입니다. 권영애 장관님, 이게 지금 비상사태가 아닙니까? 언제까지 기다렸다가 나라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실 겁니까?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비상사태가 뭔지. 오늘은 갑자기 모래시계에 나 떨고 있니? 라는 그 최민수의 버전이 생각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야3당의 간첩 리더십이 탄핵 기각 가능성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하라고 아예 대놓고 박지원 이 간첩, 대한민국의 악인 중에 악인은 대놓고 TV조선에 나가서 전원책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는 작년 12월 17일 날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하겠다, 촛불 반란하겠다 라고 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따라 이제 촛불 반란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박원순이는 니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촛불 반란을 준비해라, 이러한 지령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17명의 간첩단이 조선일보를 장악하고 있어서 간첩의 신문이 된 조선일보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 2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트럼프 방위비 분담 방아쇠 당겼다. 나토 회원국 방위비 더 내야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압박했다. 나토 계기로 한국 분담금도 조만간 공론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죠. 북핵은 임박한 위협이다. 이제 언제 쏠지 모른다. 한미 양국이 공동 접근해야 한다. 미 국무 윤병세 장관과 첫 통화를 했고 조만간 외교회담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 그래서 특히 양측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오직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이며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자, 미일 공동 개발한 바다이 사드 해상 발사 요격 미사일 시험 성공했답니다. SM-2 미사일이죠. SM-3 2A 미사일, SM-3 2A 미사일 사격 시험에 성공했다. 나토부터 걸고 넘어진 트럼프, 동맹은 지킬 테니 돈은 더 내라. 이게 이제 네. 트럼프 독트린이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 꺼내든 미국, 미군 군비 확장 노리는 트럼프, 동맹국 부담 늘려 재원 마련할 계획이다. 나토 국방비 목표는 GDP 대비 2%다. 미국이 3.61%로 가장 높다. 3.61%. 영국이 2.21%다. 프랑스는 1.78%다. 독일은 1.19%다. 유럽 경기 침체 증액 쉽지 않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유럽 주둔하는 미군 8만 7천 명으로 증가하겠다. 지금 현재 8만 1,000명이 주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명을 더 증파하겠다. 이게 이제 트럼프 독트린입니다. 그 대신 돈은 더 내라. 미국은 올해 1월 동유럽과 발트 3국에 4천여 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했다. 탱크 87대와 장갑차 114대 달라나서는 안 되겠다. 하나로 합쳐라.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우리 합치자 하고 할 겁니다. 지금은 박지원이가 너스레를 떨고 있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 정치는 거짓말을 먹고 삽니다. 이걸 곤모술수를 먹고 산다고 했는데 곤모술수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고향 부산 간 안철수 단디하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모든 정당이 헌재 판결 승복 약속하자. 주호영 바른정당 틀린 정당 원내대표 연설. 여야 안보정책 공동의 제안도. 그래서 허공했던 메아리죠. 이제 탄핵 기각하면은 뭘 하겠다고요? 혁명하겠다. 그러면 오늘 박지원이는 전원책과 함께 TV 조선에 나가갖고 이제 헌재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인용하라 하고 대놓고 북한의 지령을 이제 그러니까요. 읊어대는 겁니다. 지령이니까 읊어댈 맞아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가서 그걸 읊어대라. 그리고 300억도 좋고 1,000억도 좋으니까 갖다 집어다 주고 탄핵이 기각되도록 해라. 이제 이 지령이 움직일 겁니다. 헌법재판관님, 돈 1절 한 푼 받으면 당신들은 죽습니다. 당신들은 패가망신입니다. 절대 돈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세요. 그럼.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돈. 그게 말도 안 돼요. 머니. No. 진실을 향해 가십시오. 자, 이거는 한번 보도할게요. 구제역 최대 80% 보상, 방역 불감증 불러.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구제역이 들어와서 이걸 파묻어도
100원 받을 걸 8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방역을 기피하는 거예요. 운에 맡기고. 그 대신 나라 굳고 우리 세금, 쇠가 빠지게 벌어서 세금 낸 것이 일로 다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 가축 키우는 데 든 비용만 보상, 키우는 데 든 비용만. 그죠? 네. 그다음에 네덜란드 정부 농민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쓴다. 이런데 우리는 80%를 다 보상해 주니까 이게 뭐 쾌사라 세라가 돼 있어 갖고 AI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돼 버렸습니다. 한국 GM 노조 최고 7,500만 원 받고 채용 장사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노조와 회사가 짜고 5년간 123명을 부정 채용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동안에 했어요. 그럼요. 모두들. 검찰이 31명을 기소를 했는데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노조 간부가 지원자의 뒷돈 받고 채용 명단 회사 임원에 전달하면 실무자가 성적 조작해서 합격을 시켰다. 야. 전 노조 간부 집에 현금 4억 원 납품업체 뒷돈까지 챙겼다. 그래서 민노총의 1,700명 간첩과 한노총의 1,500명 간첩 이놈들이 지금 다 이 뒷돈 장사를 하는 겁니다. 금수저 갖다 놓고 지들 자식들에게 이 금수저 대물림을 하면서 이거를 계엄령 아니면 잡을 수가 있겠어요? 계엄령으로 이제는 다 때려잡고 이제 재산 알고나 있는 건지. 자, 탄핵을 탄핵한다. 출판 기념 강연회. 이 순수법치주의자 김평우 씨. 김평우 씨는 지난 12월 9일의 난을 검찰의 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국회의 난이고 특검의 난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12월 9일 날은 국회의원 234명이 이 개들이 이제 죄도 정하여지지 않은 걸 가지고 이제 이걸 한 거죠. 참. 그래서 탄핵을 탄핵한다 출판 기념 강연에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는 2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자, 사설입니다. 끝장 TV 토론과 무제한 검증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제 이 후보 토론회 지방의원협의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 문재인 전 대표가 불참기로 했다.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입니다.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 문 전 대표가 개인 정책 발표회는 계속 하면서도 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의 정책 발표를 이끼대회, 학예 발표회라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암기하는 실력이 지도자 자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말소리가 좀 작다고 그러니까 또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말소리가 왜 작다고 그러죠? 자, 대한민국은 간첩공화국입니다. 계엄만이 답입니다. 이거 아직도 모른다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습니다. 자, 11일 토요일 2월 11일이죠. 200만 태극기 집회가 열립니다. 꺼져가는 촛불이 100배, 태극기의 완벽한 승리를 보여줍시다. 그리고 국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앞 대한문에서 모입니다. 단위기구에서 주간 주최를 합니다. 오늘 방통위에서도 뭐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는지 여기에 막 올라오네요. 자, 이제 대한민국을 살릴 길은 오로지 무엇이죠? 계엄령밖에 계엄령뿐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굴러가는 것이 기적같이 굴러갑니다. 3야당이 하는 짓을 보고 계시죠. 네. 헌법을 유린하는 법률을 만드는 걸 보고 계시죠. 그리고 검찰이 이제 종북 간첩단 야당에 붙어갖고 이제 그쪽을 편들고 있는 걸 보시죠. 그 다음에 특검 박영수가 야당의 간첩 문재인과 박지원에 의해서 지명돼서 이제 대통령을 신문하겠다. 대면 조사하겠다고 하는데 신문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 이 개짓을 하는 대한민국의 특검입니다. 박영수는 대한민국의 특검이 아닙니다. 여적의 특검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 의해서 저 간첩 야당 지도자들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여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바로 잡을 수 있는 방